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매 기법을 말하다. 좀 이제 특별한 매매 기법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름하여 이제 BNF의 25일 이동평균선 매매법입니다. 자, BNF는 일본의 이제 천재 트레이더 1600만으로 20년 만에 자산 1조를 돌파한 주식 천재 BNF의 단타 매매법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BNF에는 단타 매매법 중에서도, 바로 이제 BNF의 25일, 이평선에 계리율이 높은 종목을 전일 종가에 매수를 하고, 이후 다음 날이나 단기에 매도하는 그런 이제 매매 기법이 바로 25일 이평 매매 기법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매매, 이 매매 기법을 설명드리는 게 꼭 BNF의 딱 매매 기법이다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응용해서 제 나름대로 25일 이평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 기법 설명이기 때문에 딱 BNF의 매매 기법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BNF가 활용했던 25일 이동평균선 이거의 어, 매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BNF가 활용했던 25일 이평선의 매매를 좀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매매 기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25일 이평 매매를 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차트 먼저 구성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차트로 돌리고요. 기본 차트로 돌린 다음에 거래량 보시면 빼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이동 평균선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격 이동 평균선 설정은 바로 5일선 빼고요. 자, 21선도 빼겠습니다. 61선, 자, 선을 굵게, 121선, 선을 굵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차트에서 61선과 121선이 남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표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는 바로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를 이제 검색하게 되면, 자, 영문으로 이제 검색하게 되면 엔벨로프가 나옵니다. EN이라고 이제 검색하면 엔벨로프 나오는데요. 이걸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간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데요. 바로 BNF가 활용했던 25일의 이동평균선. 주로 이제 BNF는 이제 볼린저 밴드 지표를 잘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볼린저 밴드보다도 패턴을 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엔벨로프입니다. 엔벨로프. 엔벨로프는 이동평균선의 중심선에서 이 퍼센트의 간격으로 평행을 이루면서 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엔벨로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 페리어드가 20이고 퍼센트가 6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5일 이동평균선 중심선에서 6%의 간격입니다. 6%의 간격. 상한선으로, 그러니까 21선의 상단으로 6%, 하단으로 6%. 그래서 저항선과 중심선과 지지선으로 이어진 게 바로 엔벨로프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선, 이동평균선 21선 중심으로 6%의 하단, 지지선이죠. 바로 6%의 저항선. 그러면 중심선 21선에서 이 상단의 저항선은 뭐다? 21선 이외에 저항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저항선이고요. 지지선은
21선 아래로 지금 주가가 내려왔을 때, 21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 부분, 6%이 간격에서 눌림을 받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패턴을 분석해 낼 때, 바로 엔벨로프의 지지선 밑에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도 있죠.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지지선에 닿아도 이 하락의 폭과 이 하락의 변동성과 캔들이 올라가는 요 변동성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지선은 상승하고 지지선 상하고 주가가 22선 위에 올라간다면 바로 상승의 추세로 갈 수 있는 그 추세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벨로프에서 이 지표에서 기간을 25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퍼센트를 바로 자, 괴리율이 나오는데요. 한번 이 정보를 보면 25일에 이제 이 이평선과 주가의 이 계류를 어, 높낮이를 보면서 전일의 종가 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마다 요 계류율이 있는데요. 뭐 약품은 BMF가 이제 이 업종별 계류를 이렇게 이제 좀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5%에서 10%, 전기는 10%에서 15%, 식품은 7%에서 10%, 하이테크는 10%에서 15%, 화학은 7%에서 10%. 자,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요. 그러면 최대 이제 괴리율에서 최대치는 제가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15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낮은 계율은 5%부터 10%죠.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요 퍼센트를 봤을 때 이 섹터별로 이 퍼센트를 봤을 때 평균치로 봤을 때 저는 요거를 7%나 8%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벨로프의 이 퍼센트를 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7% 정도로 잡겠습니다. 7%로. 그러면 5%에서 그 다음에 낮은 퍼센테지가 5%부터 10%라고 하면 거기서 약간의 이제 중간치를 잡겠습니다. 7%로. 그러면 기간 페리어드는 25%는 이제 7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1선 중심에서 뭐가 됩니까? 7%의 저항선, 7%의 지지선으로 세 지표가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라인을 좀 잘 보이게끔 해보겠습니다. 중심선은 자, 21선이기 때문에 좀 굵게 선정하겠습니다. 저항선도 이제 굵게 선정하고요. 지지선도 한 5포인트로 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21선 중심에서 7% 간격이죠. 저항선 7%, 그 다음에 지지선 7%요 간격, 요걸 평행을 이루면서 이 변동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엔벨로프는. 자, 그러면 BNF가 25일 이평이라고 했죠. 25일 이평에 요 계류를 보면서 매매를 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조지표를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는 바로 이격도입니다. 자, 계류를죠. 이동평균선의 계류를 볼 때 보조지표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자, 이격도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이시죠? 그러면 자, 여기서 설정해야 될 이제 지표 조건은 바로 21선과 60, 그다음에 120 세 지표만 쓰겠습니다. 자, 20,
60, 120. 자, 여기서 21선은 황금색으로 표현하겠고요. 60선 초록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20선 회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다음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설정에서 잘 보이게끔 빨간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두껍게 좀 처리할까요? 이 포인트로 처리하면 자 해서 20, 60, 120의 패턴이죠. 그 다음 뭡니까? 엔벨로프의 지표와 이평선 있죠. 다음으로 이제 보조지표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표 추가해서 영문으로 VOL을 치면 볼륨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를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에서 기간을 어떻게 한다? 바로 5와 20으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날 선정에서 상승을 빨간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 두 가지와 가격 차트에 엔벨로프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자면 BNF가 활용했던 25일의 이동평균선 계율 활용이죠. 자, 그러면 25일의 중심선과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 저항선 위로 올라왔다는 거 뭡니까? 21선, 25일선의 중심에서 이 저항을 뚫고 상승을 했던 거죠. 그러면 강한 상승을 보인 부분 있죠. 자, 그럼 지표를 보시면 이격대의 지표를 보시면 세 선이 대개 기준선을 함께 붙어서 상승했던 이 부분이 바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격도의 100의 기준선 돌파와 세 선이 이제 돌파를 해야 되죠. 돌파와 볼륨 오실레이터의 5와 25의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수렴입니다. 수렴. 자, 이 빨간 오실레이터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상승의 수렴이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하는 거죠. 수렴과 다이버전스. 이 부분이 체크될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매매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선이 100의 기준선 위에서 이렇게 보이면 상승하고 눌리더라도 이게 눌림목이 되고 다시 재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거래량의 이동평균선도 눌림을 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수렴과 확산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가 매매 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일선의 계율이었는데요. 상단으로 계율 7%, 하단으로 계율 7%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25일의 이동평균선 아래로 7%의 계율이 보이죠. 자, 그러면 BNF는 바로 이런 7%의 계율에서 종가 매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가 매매. 그리고 25일을 20일을 넘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일을 넘기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0일 내에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걸 노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율에서 종가 매매를 하고 20일 내에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BMF처럼 이거를 철저하게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그쵸? 25일의 계율 예를 들어서 7%의 계율을 보겠다 하면 BNF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매매 포인트를. 이런 부분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20일 내에 자, 이런 결과를 기다린다. 20일 내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다? 손절매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손절매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가 되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이 부분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활용하냐면 이격도의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격이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이격도 보조지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격도 21선이 이격도 21선이 100의 기준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뭡니까? 주가가 21선에 100% 올라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격도를 보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61선과 120선도 함께 상승을 해주면 뭐다? 확실한 트레이딩의 타점이라 이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확실한 게 뭐다? 확신을 주는 패턴이 뭐다? 바로 볼륨 오실레이트의 거래량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거래량의 이동평균 수렴과 이 보세요. 이격도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25일선의 하단의 계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다? 상승하는 25일 이평에서 저항을 뚫고 상승하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한다 이겁니다. 캐치를.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왜 설정했냐면 바로 이건 이제 25일의 중심선이죠. 중심선 25일, 그다음에 60일, 120선 있죠. 그러면 25일이 60일을 상향 골든 클로스 했죠. 그럼 여기서 시작된 부분이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이 25일이 60일선을 상향 골든 클로스 하면 이 부분은 보다 이 조정이 큰 폭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의 뭘 봐야 된다? 눌림목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눌림목을 보는데 이동평균선의 이제 60일선은 제가 설명하기를 바로 세력의 선이다 그랬습니다. 61선. 그리고 121선은 바로 세력의 평단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121선 평단선과 세력의 선, 그 다음에 25일. 자, 이 근방에서 이걸 보인다고 하면 뭡니까? 이동평균선의 수렴이 가까워졌으면서 자, 하나의 뭐다? 강력한 지지를 만들어 주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엔벨로프의 이제 패턴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25일 중심으로 7%의 계리율, 그 다음에 7%의 저항. 그러면 주가가 25일선에 올라와 있으며 이 저항을 뚫으면 뭡니까?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이격도 보조지표를 보면 이 부분이 체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의 선이 100의 기준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계류율을 보일 때 볼륨 오실레이터를 체크를 하면 자, 이 부분에서 종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20일 내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다. 20일 내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뭘 한다? 손절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21선에서 7%에 가까운 계류율이 나왔죠. 자, 아래로 7%죠. 계류 나오면서 볼륨 오실레이터와 이격도를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한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종가 매매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요런 부분에서 뭐다? 요 부분에서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종가 매매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